Medium White Star EP1.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사실은 억만장자 아빠였다. 가을비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한 공원에는 금빛 은행잎이 천천히 바람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하리는 늘 그랬듯 오래된 벤치의 왼쪽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 아르바이트 원고를 첨삭하고 있었다. 그날의 하루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평온한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등 뒤로 갑자기 느껴지는 묘한 기척.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보고 있었던 것만 같은 시선. 아가씨, 혹시 자리 좀 같이 써도 되겠소? 조심스럽게 다가온 목소리. 하린이 고개를 들자 낡은 감색 재킷을 입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서 있었다. 눈가엔 깊은 세월의 골이 파여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따뜻했다. 아, 네. 추우실 텐데. 앉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고맙구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이렇게 앉아주니 뭐랄까. 참, 살 것 같아. 하리는 살 것 같다는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말과 동시에 노인은 주름진 양손으로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빵 한 조각을 꺼냈다. 이미 반쯤 남은 오래된 빵. 겉면은 약간 마르고 딱딱해 보였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보던 하리는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커피예요. 드세요. 어허,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괜찮아요. 저도 힘들 때 많이 받았거든요.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입에 댔다. 그 작은 모금에 세상 모든 위로가 담긴 듯 주름진 얼굴 위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둘은 묘하게 잘 맞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다. 노인은 자신을 벌프 강도현 벌프이라고 소개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느껴졌다. 낯설고 동시에 익숙한 이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가씨는 매일 여기에 오나 보지? 네, 집에서 집중이 안 돼서요.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 공기 좋지. 공기 좋지. 여긴 내가 젊을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요. 노인은 벤치 등받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만지는 것처럼. 해가 점점 기울 무렵 노인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세상은 생각보다 위험하오. 세상은 생각보다 위험하오. 그러니 항상 조심하게. 시큰한 기척이 스쳤다. 그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리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밤, 하리는 집 근처 골목을 지나던 중 살벌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잠깐 보자. 검은 후드티를 쓴 두 남자가 골목을 막아섰다. 손에는 흉기가 희미하게 빛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방 내놔. 조용히 하면 안 다쳐. 하리는 뒷걸음질 쳤지만 골목은 너무 좁았다. 숨이 턱 막히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퍽! 껑!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다. 두 개안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깨와 팔에서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노인은 하린 앞으로 두 팔을 벌리며 섰다. 비켜.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 평범한 노인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힘 있는 외침. 두 개안은 그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은 듯 황급히 사라졌다.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네. 흐흐. 젊었을 땐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럼에도 노인은 끝까지 하린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너, 다친 데는 없나? 하린은 대답을 잊지 못했다. 이 노인은 그냥 가난한 떠돌이 노인이 아니었다. 어딘가 숨겨진 단단함, 깊은 그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다음 날, 하린은 공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아프진 않을까 걱정되어 밤새 잠도 못 잤다. 하지만 노인은 없었다. 대신 벤치 위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글씨는 떨렸고 글자마다 깊은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하린은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검은색 SUV가 끼익 소리를 내며 그늘 앞에 멈춰섰다. 낯선 남성 2명이 내렸다. 서늘한 정장, 서류 가방, 그리고 공기 자체를 누르는 고뇌. 하나린 씨 맞습니까? 네. 모시러 왔습니다. 하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누가요? 남성은 머리를 숙이며 분명하게 말했다. 하린 씨의 아버지, 강도현 회장님께서요. 그 순간 하린의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강도현 회장님, 어제 그 노인, 그 따뜻했던 눈빛, 그 손의 떨림, 그 위험한 순간 나를 감싸던 그 사람이 내 아빠라고. 하린의 손에서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가 다시 선명해졌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미안함의 의미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Medium White Star Episode 2 수조원 재벌의 딸이라고. SUV 내부는 일부와 다른 색이었다. 은은한 가죽향, 조용히 울리는 엔진의 진동, 그리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도시의 빛들. 하린은 현실감이 사라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좌석 남성이 정중하게 말했다. 강도현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 강도현, 아버지,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어지럽게 충돌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바로 그 노인. 낡은 재킷과 덜덜 떨리던 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수조원 재벌일 수 있는가? SUV는 일각의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더니 철문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다. 문 하나가 열릴 때마다 경비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 정도 보안이면 영화 속 재벌가잖아.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 놀라웠다. 대형 분수, 끝없이 이어진 정원, 유럽식 석조 건물들,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모습. 하린은 숨을 들이켰다. 여기 회장님의 자택입니다. 두 남성은 하린을 안내하며 긴 복도를 지나갔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양옆에는 한눈에 비싸 보이는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거실, 넓은 소파 위에서 어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낡은 재킷 대신 맞춤 정장, 구부정한 허리 대신 곧은 허리.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안엔 압도적인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어구나, 하린아. 하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정말, 아저씨가 제 아빠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이제야 말하신 거예요? 저를 버렸어요. 그 질문은 오래전 상처가 터진 듯 흔들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노인은 잠시 그녀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하린의 엄마가 있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거든. 너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위험. 내 주변엔 항상 적이 많았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탐내는 사람들. 내 엄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너를 숨기려 했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너를 지키기 위해 멀리서만 지켜봤다. 하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골목길에서 보았던 광경이 떠올랐다. 혼자 몸을 던져 자신을 지키려 했던 노인. 그래서 날 따라왔던 거예요? 매일 공원에서.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커가는 걸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 그리고 그날 내가 위험해 보였어. 더는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자 평생 숨어 지낸 아버지였다. 그러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탁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예리한 눈빛, 고급스러운 정장, 앨런 입술. 그녀는 하린을 위아래로 스캔하듯 보더니 말했다. 이 아이가 그 하린입니까? 회장님. 노인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린 앞에 섰다. 은서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은서, 비서, 아니면 가족.
은서는 냉담하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회사는 전쟁 중입니다. 적대적인 인수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퍼지면 조용히 해라.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하리는 불안해졌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나요? 아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킨다. 하지만 정원 밖에서 감시하는 듯한 그림자들, 예리한 눈빛의 경비들, 그리고 은서의 굳어진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전쟁의 중심이었다. 하리나, 노인이 말했다. 오늘부터 이 집이 내 집이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경비가 뛰어왔다. 회장님, 배달박스로 이장한 도청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은서가 이를 악물었다. 보시죠, 회장님. 누군가 이미 회장님의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린에게로 향했다. 노인은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라. 이제 절대 널 혼자 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외쳤다. 회장님, 저택 일부에 무장한 차량 2대가 접근 중입니다. 하린은 그제야 깨달았다. 부잣집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려온 것이라는 걸. Medium White Star Episode 3 숨겨진 유산. 그리고 첫 번째 공격. 저택 일부에서 울린 경보음. 경비들이 무전기로 소리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각 CCTV 차단. 누군가 전파를 끌어냈습니다. 무장 차량 2대, 북문 200M 접근. 하린은 공포에 질렸고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한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서둘러 집 안쪽으로 이동했다. 일단 안전실로 가자. 하지만 하리나, 도한의 목소리가 낮고 강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 그 말 속에 단단한 책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안전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철문이 내려갔다. 두꺼운 방음벽, 숨겨진 모니터, 암호로 잠기는 금고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빠를 공격해요? 도한은 모니터를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리고 그는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금빛 마킹이 적힌 봉투. 유산 승계인 번호 01. 하나린. 하리는 그 글자를 보고 말을 잃었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유일한 법적 상속자다. 그리고 내 엄마가 남긴 유산도 있다. 엄마가요? 어떤? 그때 보안 의원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차량 2대 중 하나가 진입로를 강제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제가 이 공격 대상이 되어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엄마와 그냥 둘이서.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내 엄마가 널 숨긴 거다. 저를 이에 숨겨야 했는데요. 잠시 후 도현은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주식 31%. 하나린 앞으로 일거상속. 내가 우리 그룹의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장 먼저 노려지는 사람이야. 하리는 숨이 턱 막혔다. 31%?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목숨을 노릴 정도의 힘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도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를 노리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저택을 흔들었다. 모니터 화면이 흔들리고 먼지가 떨어졌다. 회장님, 일각 방호벽 일부가 터졌습니다. 하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공포보다 더 크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누가 그러는 건데요? 도현의 눈빛은 냉철했고 지독하게 슬펐다. 하리나, 그 사람은 내가 절대 만나선 안 될 사람이다. 누군데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낮고 두려운 목소리로 진서 그룹이다. 도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전실 모니터에 검은 장갑을 낀 남자들이 나타났다. 일각의 방호벽을 폭파한 사람들이었다. 하린의 손이 떨렸다. 아빠,
우리 죽는 건 아니죠? 도현은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아니다. 널 지켜주기 위해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는 안전실 벽면을 눌렀다. 철문이 열리며 숨겨진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하리나, 일단 나와 함께 이동하자. 하지만 그때 비서 은서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방호 라인이 오래 못 버팁니다. 지금 일부 지원은 딱 5분. 하리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도현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은 눈빛이었다. 하린 씨. 은서가 말을 이었다. 이 공격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진서 쪽은 아직 당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껍데기를 두드리는 정도죠. 하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진짜 공격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폭발음과 총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리는 상속자라는 사실보다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더 두려웠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리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이어 말했다. 너는 엄마가 지켜낸 마지막 희망이다. 그 말 속에는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Medium White Star Episode 4. 적의 이름, 진서 그룹. 비밀 통로는 어둡고 좁았다. 하리는 아버지 뒤를 따라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아빠, 진서 그룹이 뭐래요? 이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도현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는 듯한 침묵. 그들은 내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다. 하리는 그 말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라고?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하린이를 진서에게서 숨겨줘. 그 말은 하린의 폐 안으로 차갑게 꽂혀 들어왔다. 은서가 뒤에서 덧붙였다. 진서 그룹은 강 회장님의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상위 3대 재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제국을 키워왔죠. 비정상적? 기업이 아닌 그림자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죠. 정치, 사법, 언론, 금융 다 뒤에서 움직입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하린 씨가 상속받으면 현재 구조가 온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였다. 도현이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내 엄마는 진서 회장의 아들이었던 남자를 거부했다. 그리고 나와 사랑에 빠졌지. 하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진서 쪽은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엄마는 항상 도망쳐야 했다. 그러면 저도. 그래, 진서는 내 존재를 배신의 증거로 본다. 그리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 순간 통로 이쪽에서 갱음이 들렸다. 컹!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흩날렸다. 회장님, 서쪽 벽이 무너졌습니다. 침입자 5명 내부 진입. 하리는 비명을 삼켰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 방공호까지 200m 남았다. 거기서 조금은 안전해.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 비밀 통로 그쪽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푸시. 순간 시야가 하얘지고 귀가 멍해졌다. 복면을 쓴 남자 셋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표적 확인. 손을 확보 우선. 하리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뒤에서 밀쳤다. 하리나 아래로. 도현이었다. 총성이 울렸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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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가 몸을 날려 하린을 지키며 외쳤다. 회장님 뒤로.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현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아빠! 하린이 소리쳤다. 하지만 도현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복면 남자에게 몸을 던졌다. 하린아, 도망쳐. 그의 목소리는 절규했다. 경비들이 몰려와 총격전을 벌였고 통로 안은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찼다. 은서는 하린을 끌어안고 뒤쪽으로 밀었다. 하린 씨, 가요. 회장님은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하린은 울고 있었다. 아빠를 두고 어떻게 가요? 회장님의 명령이에요. 그 순간 도현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하리나,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그가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낸 절규였다. 그리고 폭발음의 통로를 집어삼켰다. 커랑. 불빛이 모든 걸 뒤덮었다. 그 순간 하리는 깨달았다. 이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다. Medium White Star Episode 5. 아빠의 거거 드디어 밝혀지다. 하린이 눈을 뜬 곳은 지하 방공호 안 작은 의무실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아빠, 아빠. 은서가 옆에서 말했다. 회장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녀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응급수술 중이에요. 하리는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다.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하린 씨, 이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호 벽면에 모니터를 켰다. 몇 개의 비밀 문서, 오래된 사진, 그리고 도현의 영상 기록이 있었다. 이건 회장님이 딸에게 남기려던 기록입니다. 은서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도현은 젊고 날카로웠다. 지금의 따뜻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남자. 하리나, 이 영상을 본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원래 진서 그룹의 그림자 이사회 멤버였다. 하린의 숨이 멎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걸 배웠다. 권력, 돈, 조작, 통제.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그러다 내 엄마를 만났다. 영상 속 도현의 표정이 달라졌다. 따뜻하고 슬프고 후회가 섞인 얼굴. 내 엄마는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줬다. 하린의 눈에 눈물이 떠올랐다. 하지만 진서 회장은 내가 그림자를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날, 그 순간 하린의 세상이 뒤집혔다. 은서도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은 그때부터 진서와 싸우기 시작한 거야.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다. 하린아, 너는 내 모든 것이다. 그리고 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 영상이 끝났다. 하린은 손을 떨며 말했다. 저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야?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린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망칠 건지, 아버지의 전쟁을 이어갈 건지. 하린의 눈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전쟁을 끝내야죠.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다. 수술을 마친 의료진 중 한 명이 다가왔다. 하나리님, 회장님의 깨어나셨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빠. 열린 방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낀 도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널 보려고 여기까지 버텼다. 하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제가 할게요. 그 순간 모니터 경보가 울렸다. 침입 감지, 진서 그룹의 정규 특수팀, 방공호 1국 도달. 하린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만 남았다. 아빠, 전쟁, 이제 제가 끝낼게요. 도현은 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딸이니까. 방공호의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다. 하린은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준비해요. 이제부터 내 이야기야.